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운송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트렌드는 이제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자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운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운송 수단으로서 육상 운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트렌드는 운송이 변하고 있다. 운송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소비자가 어떤 변화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옛날에는 대량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시대였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운송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지. 운송의 수요가 달라지다 보니까 운송이 트렌드가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운송 모델은 생산과 소비의 어떤 종속 변수, 생산과 소비가 변화함에 따라서 운송이 변하는 것이므로 어떤 소비나 생산 형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개별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어찌됐든 운송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량으로 여러 군데에 배송을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JIT, 즉시 배송, Just in Time 수배송, 바로 배송해달라. 그 다음에 복합 운송이 일반. 그러니까 육상, 철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찌됐든 동일한 부분으로 육상과 해상의 결합으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데까지를 일괄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품종 다량으로 막 배달하니까 공동으로 어떤 목적지가 같은, 출발지가 같고 목적지가 같은 대로 공동으로 수배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송의 택배. 요즘은 이제 택배가 많이 발달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의 유통 단계에서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 소비자에 의해서 어떤 유통업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최종 소비자의 댁까지 배송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의 촉박성이라든지 긴급성, 이런 배달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운송이 많다 보니까 어떤 비싸더라도 항공으로 배송을 해서 어찌됐든 목적을 달성, 항공 운송에 급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송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운송 수단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화물 자동차는 도어가 가능하고 운임이 탄력적인데 반대로 적재 중량의 제한이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철도는 원거리 대량 수송에 적합한데 운임의 융통성이 없다.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화물 운송은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도 대량 장거리 수송이라든지 단위당 운송료는 저렴하는데 저속성 많이 걸린다는 거죠. 항공기는 소량 경량품 원거리 운송에는 적합하다. 비싸니까. 그 대신 항공기로 뭐 대량 수송은 좀 불가능하겠죠. 항공기로. 그죠? 육상 운송.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운송 중에서 육상 운송은 이제 어떤 육로를 타고 운송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 운송에는 뭐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와 철도가 어떤 육상 운송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조금 더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도로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도로 운송. 첫 번째 도로 운송은 도로 운송은 원활한 기동성과 신속한 배송은 물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게 도어투도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가서 가락시장에서 원하는 슈퍼마켓, 작은 슈퍼마켓까지도 1톤차가 갈 수 있다는 거지. 도로 운송의 특징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과 신속한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동성, 그러니까 어떤 슈퍼마켓에서 물건이 아침에 보니까 잘 팔려. 수박을 아침에 30통만 받았는데 금세 30통이 나갔어. 그러면 수박을 올해 하루 종일 100통 팔 것 같아. 그럼 한 50통 정도 또 추가로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한 문전 서비스가 필요하다. 도어투도어 델리버리가. 그리고 도로 운송은 다양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갖다 달라는지. 그리고 아무리 운송 단위가 소량이라든지 이런데 에너지 다소비용 운송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도로 운송의 특징이다.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보면 화물자동차의 유형과 특징을 보면 화물자동차라고 보면 화물자동차는 어찌됐든 일반형하고 특수형하고 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일반형은 일반형, 덤프형, 밴, 특수용도형으로 하고 특수자동차는 견인, 군환형, 그다음에 특수작업형으로 화물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화물자동차는 이제 일반형은 보통 화물을 싣는 거, 덤프는 덤프 트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물건을 실어가지고 내릴 때 앞부분을 올려서 쉽게 미끄러지게 모래차 같은 경우에 자갈차, 모래, 자갈 이런 거 싣고 가서 한다는 거죠. 밴형은 이제 밴은 덮개가 있는 화물, 특수 용도형은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특수 어떤 화물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일반 화물차로 그림을 어떤 운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싼 거죠. 왜냐하면 그림은 고가의 그림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작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수 자동차로 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견인차. 자동차 사고 날 때 견인하는. 그 다음에 군환형. 고장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한다든지 견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특수 작업형차. 특수 작업형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별로 또 나눌 수도 있다. 구조별로. 구조별로 화물차를 좀 나누면 보통 트럭, 트레일러, 전용 특장차, 합리화 특장차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트럭은 뭐 1톤, 5톤, 뭐 10톤, 톤수로 많이 하잖아요. 1톤, 1톤은 1톤 소형차라고 하는 거는 3톤이야. 4톤부터는 이제 중형차가 되는 거죠. 5톤에서 10톤까지. 보통 화물차 자동차가 5톤차가 많이 있는 거죠. 5톤차나 10톤차. 대형차는 10톤 이상. 그 화물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에는 화물자동차 못 들어오니까 작은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큰 트럭들이 많아요. 그리고 트레일러는 이제 어떤 후축에만 타이어가 부착되고 전축에는 연결장치인 어떤 커플러가 지지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다. 그래서 트레일러는 이거. 전용 특장차가 아니라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후방을 기울이면 화물을 미끄러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믹서 트럭은 콘크리트 차량. 그다음에 냉동차, 요즘은 이제 요즘은 어찌됐든 냉동 단열차들이 많아요. 응? 왜냐면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데 냉동 보관, 냉장 보관 이런 것들이 필수이게 돼요. 그러니까 냉동, 냉장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 이건 화물차에 단속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합리화 특장차, 뭐, 특장, 물론 가축 차량 이런 것들도 있겠죠. 화물 특장차, 어떤 특별한 상품을 이동하는 차.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운송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화물을 이동하는, 물론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원하는 사람한테 물건 이동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운송이 변하는 거는 그 어떤 경제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경제 상황이 옛날에는 생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되어 보니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특히 모두가 다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복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유니폼을 하는데 교복 입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소비자가 욕구가 다원화됐다는 거죠. 욕구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맞춤 1대1 소비, 그리고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비에 따라서 생성되는 운송 모델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어떻게 달라지나, 소량으로 배달해 주는 부분이 발달하고 즉시 배송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운송이 일반화된다. 철도와 해상이 결합한다든지, 뭐 아니면 육상 운송과 철도가 결합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한다든지, 택배가, 왜냐하면 소비자 화물 수요가 옛날에는 유통에서의 수요, 유통 단계별로 해서 수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비자 수요가 커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수요. 요즘에도 아파트들 가보면 택배와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의 급증. 이러한 트렌드로 운송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